혈압약을 끊고 싶으신가요? 치매가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늘어나는 뱃살과 혈당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 한 가지 식품이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런 만능식품이 어디 있어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들기름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올바르게 먹으면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들기름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과 반대로 꼭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기름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비밀 레시피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실제로 장수마을 할머니들이 100년 넘게 사용해온 방법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들기름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름은 몸에 나쁘다라는 오래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쪽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하게 정제된 식용유는 분명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들깨에서 짜낸 들기름은 단순한 식용유를 넘어 심혈관 건강부터 뇌 기능, 혈당 조절까지 아우르는 천연 치료제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예로부터 한국의 장수마을에서는 들기름을 나물에 무쳐 먹으며 건강을 유지해왔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한 100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을 우거지 나물에 넣어 먹었다고 증언합니다.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는 들깨는 기혈을 보하고 오장을 윤택하게 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민간에서는 기침이나 변비, 산후조리에 들기름을 활용했다는 문헌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들기름은 우리 조상들이 경험적으로 터득한 건강 비법이었던 셈입니다. 들깨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에 있습니다. 들기름 1큰술 약 15ml에는 무려 8에서 9g의 알파-리놀렌산 ALA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연어 100g에 포함된 오메가3 함량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알파-리놀렌산이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을 살펴보면 오메가6 지방산은 과다하게 섭취하는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4대 1 정도인데 실제로는 15대 1에서 심지어 50대 1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이 되며 각종 성인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기준 1일 오메가3 권장량을 250에서 500mg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심장학회 ACCAHA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주 2회 이상의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 섭취를 권장합니다. 들기름 한 스푼이면 이러한 국제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 포함된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 에이코사펜타엔산화 DHA 도코사헥사엔산로 전환됩니다. 비록 전환율이 10에서 15% 정도로 높지는 않지만 꾸준한 섭취를 통해 충분한 양의 오메가3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외에도 비타민 E, 철분, 아연,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세포막을 보호하고 들기름 자체의 산패를 방지하는 천연 보존제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의 시너지 효과는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것을 넘어 현대인이 직면한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 환자와 예비 당뇨병 환자에게 들기름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군에서 식후 혈당 변동폭이 20-30%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들깨에 함유된 로즈마린산의 효과입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알파-글루코시다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춥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 능력을 높입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2023년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들기름 15ml를 섭취한 당뇨병 환자군의 당화혈색소 HbA1c가 평균 0.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DHA입니다.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이 뇌에서 DHA로 전환되면서 뇌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이고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곧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노인들에게 6개월간 들기름을 섭취하게 한 결과 인지기능 평가 점수가 평균 15%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작업기억과 주의 집중력에서 현저한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미국 UCLA의 2024년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고위험군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오메가3 보충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40% 느렸다고 보고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더욱 극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알츠하이머 유발주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뇌에서 신경성장인자 BDNF 분비를 촉진하여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뼈 형성세포인 조골세포의 활동을 자극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은 억제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특히 폐경기 여성에서 중요한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골 손실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대상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는 들기름 섭취량이 많은 집단에서 고관절, 골절 위험이 3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3개월간 꾸준한 들기름 섭취 후 관절 통증이 평균 25% 감소했고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의 2023년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연골 보호 단백질인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는 메커니즘을 규명했습니다.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 수분 손실이 증가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와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막의 구조를 강화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건조한 피부를 가진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주간 매일 들기름 한 스푼을 섭취한 그룹은 피부 수분도가 35% 증가했고 잔주름 깊이가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모발 건강에도 들기름의 효과는 탁월합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모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공급하여 탈모 진행을 늦추고 새로운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특히 남성형 탈모 환자에서 6개월간 꾸준한 섭취 후 모발 밀도가 15% 증가했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대학의 최근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모낭 줄기세포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들기름의 효과적인 섭취법이 다릅니다. 어린이 5에서 12세의 경우 두뇌 발달을 위해 하루 2분의 1에서 1스푼 체중 1kg당 0.3에서 0.5ml의 적당합니다. 이 시기 오메가3 섭취는 학습 능력과 집중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 13세에서 18세는 성장과 호르몬 균형을 위해 하루 1스푼에서 2스푼이 좋으며 특히 시험 기간에는 기억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년층 30세에서 50세는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하루 2에서 3스푼이 권장됩니다. 이 연령대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한 시기로 들기름의 항염 효과가 특히 유용합니다. 노인층 65세 이상은 골다공증과 치매 예방을 위해 하루 1스푼에서 2스푼이 적절하며 소화 기능이 약할 수 있으므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환별 맞춤 가이드도 중요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하루 2에서 3스푼으로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는 하루 2스푼으로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하루 1스푼에서 2스푼으로 혈당 변동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식전 30분에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폐경기 여성은 하루 2스푼에서 3스푼으로 골밀도 감소를 늦추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폐경 후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개월간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이 40%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들기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언제,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비워진 위장에 들기름이 들어가면 담즙 분비가 촉진되어간 해독작용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는 오메가3의 흡수율이 최대 40% 높아집니다. 다만 위가 민감한 사람은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 섭취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어, D, E, K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들 영양소의 흡수율이 3에서 5배 높아집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의 흡수가 현저히 개선됩니다. 들기름을 가장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빔밥에 직접 넣거나 나물 무침의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할 때는 발사믹 식초나 레몬즙과 2대1 비율로 섞으면 맛도 좋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열해야 한다면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해야 합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07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온도를 넘으면 유해한 과산화물과 알데히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특히 고온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형성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기름과 특별한 궁합을 보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들기름과 시금치나 우거지를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30% 증가합니다. 들기름과 토마토의 조합은 리코펜 흡수를 5배 높여 항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들기름과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알리신과 오메가3의 항산화 시너지 효과로 면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들기름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식물성 단백질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이소플라본의 흡수도 개선됩니다. 아침 식사 대신 들기름 스무디도 좋은 대안입니다. 바나나 1개, 아몬드 우유 200ml, 들기름 1스푼, 꿀 1티스푼을 믹서에 갈아 마시면 포만감과 영양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1에서 3스푼 15에서 45ml의 적정 섭취량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염증성 질환자는 하루 3스푼까지 섭취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1에서 2스푼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 1스푼은 약 120kcal 열량을 제공하므로 과다 섭취 시 칼로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와 수유부는 DHA 전환을 위해 하루 2스푼 정도가 적당하며 성장기 어린이는 체중 1kg당 0.3에서 0.5ml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노인의 경우 소화 기능이 약할 수 있으므로 1스푼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오메가3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들기름의 항혈전 효과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낭염이나 담석증 환자는 기름 섭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들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피해야 하며 위궤양이나 급성 췌장염 환자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수술 예정인 환자는 수술 2주 전부터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들기름은 제조 방법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온 압착, 즉 냉압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 방법은 4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물리적 압력만으로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볶은 들깨로 만든 기름보다는 향이 약하지만 오메가3 함량과 항산화 물질이 훨씬 풍부합니다. 좋은 들기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색깔이 연한 황금색을 띠며 맑고 투명합니다. 둘째, 비린내나 쿰쿰한 냄새가 나지 않고 고소하면서도 깔끔한 향이 납니다. 셋째, 맛을 볼 때 목에 약간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개운한 뒷맛이 남습니다. 넷째, 용기에 제조일자와 원료 산지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들깨는 잔류 농약에 민감한 작물이므로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원료로 만든 기름이 안전합니다. 또한 국내산 들깨를 사용한 제품이 신선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들기름 vs 참기름 vs 올리브유의 비교를 해보면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55에서 60%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산패에 취약합니다. 참기름은 산패에 강하고 풍미가 좋지만 오메가3 함량이 낮습니다. 1% 미만. 올리브유는 올레인산이 풍부하고 안정성이 높지만 오메가3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들기름이 특히 유리합니다. 서구식 식단에 익숙해지면서 오메가6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들기름은 이러한 불균형을 교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상 오메가3 대사 효율이 서양인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들기름의 최대 단점은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도가 높아 공기, 빛,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독성 물질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건강에 해롭습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봉 전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되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냉장 보관 시 산패 속도가 5분의 1 정도로 느려집니다. 빛을 차단하기 위해 어두운 색 유리병이나 불투명한 용기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후 즉시 뚜껑을 닫고 가능하면 작은 용량의 제품을 구매해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 후 보존 기간은 냉장 보관 시 2개월, 냉동 보관 시 6개월 정도입니다. 산패 여부는 냄새로 확인할 수 있는데 비린내나 쇠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영양사들이 추천하는 특별한 보관법이 있습니다. 들기름 8과 참기름 2의 비율로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의 풍부한 세사몰과 세사민은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로서 들기름의 산패를 현저히 늦춰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보존 기간이 2배 이상 연장되며 풍미도 더욱 깊어집니다. 다만 참기름의 비율이 30%를 넘으면 들기름 고유의 영양적 이점이 크게 감소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참기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이 방법을 피해야 합니다. 혼합할 때는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를 사용하고 잘 섞은 후 즉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기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성인 기준 1에서 3스푼, 15에서 45ml가 적정량입니다. 처음에는 한 스푼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며 점차 늘려가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적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가열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가열하지 마세요. 들기름의 발연점은 107도로 낮아서 높은 온도에서는 영양소가 파괴되고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나물 무침, 비빔밥,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깨 가루와 들기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들깨 가루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오메가3 흡수율은 들기름이 훨씬 높습니다. 들기름은 이미 추출된 상태라 소화 흡수가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목적에 따라 둘 다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에도 안전한가요? 네, 안전합니다. 오히려 태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에서 2스푼 정도가 적당하며 과도한 섭취는 피하세요. 다른 영양제와 함께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 문제 없지만 혈액응고 억제제나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비타민 E 보충제와는 궁합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매일 한 스푼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자연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섭취하며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가 이제 현대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발표하는 오메가3 관련 논문들은 들기름의 놀라운 효능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과 식문화를 고려할 때 들기름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의 섭취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3개월에서 6개월간 꾸준히 섭취한다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의 안정화, 집중력과 기억력의 향상, 관절 통증의 완화, 피부 트러블의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반찬 하나에 들기름 한 스푼을 더해보세요. 시금치나물에, 두부조림에 또는 간단한 샐러드에 말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3개월 뒤 혈압과 혈당, 그리고 거울 속 당신의 피부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기름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한 스푼의 작은 습관이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들기름, 그 첫 번째 선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